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죠? 저도 가끔 출출할 때 라면을 먹곤 합니다만, 이 라면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63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에 라면을 본따 라면을 처음 선보이고, 고기 기름에 튀겨서 닭고기 국물 맛이 난다, 이렇게 홍보를 했답니다. 그때 라면 가격은 10원. 이게 서민들의 저렴한 먹거리 꿀꿀이주기 5원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생소한 음식이라 그런지 별 인기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직원들이 솥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와서 라면을 끓여 시식회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공부는 라면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제재했다고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960년대 초반, 그만큼 쌀 사정이 어려웠던 겁니다. 정부는 이 라면이 쌀의 대안 식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던 거죠. 1962년 연말,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은 한마디로 최악이었다. 1962년 한반도를 휩쓸었던 태풍, 낙후된 농업시설과 투자 등이 그 이유였다. 이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게는 큰 고민거리였다. 특히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고 있던 박정희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면 이번 달 월간 경제동향 보고회의에서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양국 증산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지 확장, 단위 면적당 생산력 제고, 목포 영산강 및 선진 동진강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국 국장 정재석. 그의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을 때 국가재건 최고회의 운영기획위원장 김영욱이 의장 박정희에게 나지막이 말한다. 카카, 어떠십니까? 제가 앞으로 브리핑은 국장선에서 제대로 하라고 지시를 해두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모시기 과장하고 비교해서 들을만하시지 않습니까? 좋구만. 카카,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김영욱이 좀 조용히 좀 해봐. 그 임자 때문에 내가 발표 내용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 죄송합니다. 농업 증산 계획의 목표 달성의 해는 1966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에 1959년 목표 계획의 97%를 달성했으나 올 62년도에는 흉작으로 인해서 정 국장. 예, 카카. 나도 자료를 좀 봤는데 50년대 후반에 예상했던 1962년도 곡물 수확 예상 계획이 3천만 석을 넘었어요. 예, 정확히 3,487만 2천석입니다. 그때 쌀 수확이 몇 퍼센트 증가한다고 봤었나? 정확히 26.9%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아니야, 임자가 잘못 봤어. 28.9%야. 예? 잠시만요. 카카, 죽을 째를 제가 틀리고 카카께서 맞으셨습니다. 야! 정재석! 헤헤, 가만히 있어, 김영욱이. 정 국장. 예.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올해 실질적인 작황은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 국민들 상당수가 굶주리게 될 텐데 방법이 있나? 냉정하게 말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카카. 방법이 없다. 박정희,
그리고 경제기획원 부원장보 김학렬이 마주 앉은 해화동 김학렬의 집이다. 방법이 없다. 카카, 술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미국은 내가 물러나지 않으면 밀가루 원조를 중단할 수도 있다 협박하고 있고, 제 송요찬 예비역 중장은 아예 나의 민정 참여를 반대하고 나섰고, 미국 대사관은 나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 물러나는 거. 왜 그렇게 권력에 집착하십니까? 그래서 집착해서가 아니야.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카카, 저 좀 받으십시오. 응, 좋지. 카카의 대권 도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급한 것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급한 게 한두 개라야 말이지. 흉년이 들어 올 식량 생산량이 당초 계획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곡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래서는 가까의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곡물가부터 안정시키십시오. 곡물가 안정. 그건 그렇지만은 미국이 밀가루를 안 주면 그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야. 그건 그것대로 대처하면 됩니다. 유선 쪽과 가까운 사람들이 기획원 안에도 있으니까요. 원조 문제는 일단 그 라인을 이용해보고, 각각께서는 우선 급한 불부터 끄셔야 합니다. 급한 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고회의는 곡물가 안정을 위해 혼식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혼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혼식만 가지고는 안 돼. 분식. 밀가루 소비를 늘려서 분식을 유도해야 합니다. 분식 유도. 국수나 이런 것을 많이 먹게 하라. 이 얘기인가?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한다. 1962년 12월 29일자다. 쌀을 아끼고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 가정에서는 이틀에 한 번씩 밀가루 음식을 먹게끔 하고, 시장에서 쌀을 파는 업자들은 쌀 8알에 잡곡 2알을 섞어 팔게끔 하고, 음식점에서는 2알 이상의 잡곡, 당반에는 3알 이상의 국수를 넣게끔 하는 절미운동을 재건국민운동본부가 펼치기로 했다고 농림부가 밝혔다. 이 운동은 각위의 의결로 동본부 산하에 신설될 식생활개선추진위원회가 맡아서 하게 된다. 박정희 장군이 천명했던 혁명 공약이라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 맨 마지막에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과업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반공? 미국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 경제 회복? 공산주의자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혁명 공약 가운데 맨 마지막,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다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정말 박정희가 군대로 돌아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박정희 씨는 정확한 선을 마침내 그었습니다. 1962년 12월에 말입니다. 1962년 12월 17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민정이양 절차와 함께 대통령 출마 의사를 분명히 한다. 혁명 주체 세력도 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터놓은 지 대략 한 달 만이었다. 또한 1963년 초 박정희는 민정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자 전국은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민주당 등 반박정희 세력들은 물론이고 박정희 주변 세력들도 그러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김홍일이 있었다. 김홍일. 그는 일제시하에서는 한국광복군 사령부 참모장, 이후 최고회의 의장 고문을 지냈으며 군사정권 하에서는 외무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박정희에게는 군 선배로 매우 부담스러운 인물이었던 것이다. 내가 오늘 우리 박 의장을 어렵게 찾았어. 예. 거두절미하겠어. 혁명 공약을 지켜야 하고, 우리 박 의장께서 혁명 공약을 지켜줘야 우리나라가 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살아요. 박 의장, 예. 그렇게 하시오.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가 대선 출마를 결심한 것은 군정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운영을 맡아 하고 보니 이 경제 문제라는 것이 경제 문제라는 것도 그래요. 군정 1년 몇 개월 동안 눈에 띄게 나아진 게 있어. 오히려 적지 않은 비리가 자행됐어. 당신들 민정 참여 대비해서 자금 모은다고 중정을 동원해서 무슨 일을 자행했어? 민정 참여를 위해 중정, 즉 중앙정보부를 동원해 무슨 일을 자행했는가? 구체적으로 민정 참여를 위한 정치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무슨 일을 자행했는가 하는 비판이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후 이른바 4대 의혹 사건이라고 알려지게 되는 사건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 4대 의혹 사건은 제3공화국 출범 이후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박 의장, 혁명 공약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실천을 하는 게 좋겠어.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군정기간 동안 나아진 것도 없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도탄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박 의장이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겠어. 내 말 받아들이시오. 받아들이시오. 내 말. 이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끝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시 말해 그의 굳건한 민정 참여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다. 그런데 그의 대선 출마 결심의 결정적 장애는 다른 곳에서 터져나왔다. 미국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버거 주미대사를 찾았다. 긴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만. 예, 저 이리 앉으십시오. 네. 본국으로부터 훈령이 왔습니다. 박정희 의장이 민정 참여를 고집한다면 우리는 밀가루 원조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으름장이 아니라 정말 밀가루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말입니까? 미국의 밀가루 원조 중단 선언. 1963년 2월 10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박정희 의장의 대선 출마를 제재하고 나섰던 겁니다. 원조 중단이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국민의 생존에 기본이 되는 식량이 절대 부족했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흉년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시행된다면 엄청난 사회 불안이
약이 될 게 뻔했습니다. 대권을 꿈꾸던 박정희 의장에겐 어쨌든 큰 시련이었습니다.